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FTX에서 5분 차트로 보면은 하락을 단계적으로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갔죠. 그 뒤에 다시 또 하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봐야 될 것은 엄청난 거래량이 상승을 이끌었고 또 엄청난 거래량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FOMC가 화요일, 수요일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번 주는 변동성의 한 주가 될 것이다. 단단히 꽉 잡고 롤러코스터에서 단타를 치시는 분도 롱텀으로 가지는 분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간 26일, 27일 파월의 FOMC가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의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가 키포인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0.75% 했고 그 뒤에 캐나다 금리 인상 1%를 했습니다. 유로 금리 인상 0.5%를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이 0.75나 1%로 또 간다면은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0.75 밑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FTX 샘 뱅크만은 재앙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크립토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라울팔도 유동성 위기는 최악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 시티은행도 최근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 크립토 시장에서의 위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유동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크립토 시장을 발목 잡지 않는다. 자, 이번 주 비트코인과 XRP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몇 가지 볼 텐데 처음에 카포의 차트를 보면은 카포 트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22K 22,000 밑으로 올 수 있다. 카포는 이렇게 보는데 FOMC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카포가 7월 20일 날 올렸던 것을 오늘 한 번 더 리트윗했습니다. 이 안으로 가면은 카포는 메인 타켓으로 15,800이랑 16,200을 보고 있습니다. 16,200.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점을 계속 낮춰간다. 로우죠. 로우. 한 번 더 로우가 FOMC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16,000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저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로우가 여기서 발생돼서 급격히 하락한 후 반등하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3번, 4번까지는 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할 거다. 카포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차트를 보신다면 21,000에서 23,000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저항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 스탬프 하루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질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 FOMC까지 간다면은 16,666달러.98센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XRP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다크 디펜더가 올린 차트를 보면 다크 디펜더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깨고 7월 27일 날 여기까지 온 뒤에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FOMC가 당연히 이쯤에 걸리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내려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 저점인 27센트죠. 27센트를 깨고 25센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후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반등 맞고 횡보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과 SEC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해오고 있는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최신 비디오 업데이트에서 4번 판사가 SEC가 특정 문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점점 지쳐가고 있고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1년 반 이상 동안 윌리엄 힌맨의 2018년 연설과 관련된 이메일 발견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고
절대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소송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 넷번 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SEC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SEC는 힌맨의 연설이 개인의 의견인지 SEC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사업부의 의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변경하고 있고, 최근에는 SEC의 변호사 고객 특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SEC의 기업 재무부서 이사였던 힌맨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후 SEC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이유로 리플랩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제레미 호건은 넷번 판사가 SEC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인용해서 질책하고 있고, SEC는 힌맨 이사가 기업 재무이사 자격으로 1년 전에 말한 내용도 지금과 틀리다고 말합니다. SEC는 힌맨이 말한 내용이 해당 부서를 대표하지 않았고 이 소송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었고, 단지 개인적인 행사에서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면책 조항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SEC는 힌맨이 그때 그 부서를 대신해서 이사로서 말하고 있다고 최근에 다시 말을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은 마지막으로 SEC가 법률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소송 입장을 채택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회사 센티멘트에서 어제는 XRP 액티브 주소 수가 최근에 6번 정도 스파크가 일어났다. 움직이지 않았던 휴먼 계좌에서 큰 XRP가 이동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카르다노, 에이다의 펀딩비 평균 자금 조달 비율을 보면은 에이다도 강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펀딩비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그와 반대로 지금 에이다 펀딩비는 현재 강세 신호,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50센트 이상으로 지난 10일 동안 25%가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이는 초록색이 에이다 가격이고 평균 펀딩 피가 자주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 펀딩 피가 높을 때는 에이다 롱이 청산당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다 숏이 청산당할 때는 저점에서 청산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다의 숏과 롱이 급단적으로 급증할 때 거래자가 청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이다. 거래소 펀딩 피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